희선 씨, 주식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표정이 그랬는데,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주식을 잘 하려면은 집을 한 채 사고 주식을 해야. 결국 투자할 때 보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월급을 벌든 아니면 장사로 돈을 벌든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고 나서 주식을 해야지만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할 때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가게 평수가 3평이에요. 자, 3평으로 연매출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요? 매출 많이 해도 1억? 그치. 평수 자체가 그러면 손님이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떡볶이 가게고요. 떡볶이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그런데 연매출 10억.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이 떡볶이 가게 하면 우리 생각하는 거 있잖아. 욕쟁이 할머니. 70대, 80대 할머니가 욕과 함께 주는 그 떡볶이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20대 사장님. 뭐가 안 맞죠? 다 안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돈 버는 법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망원시장에서 송인의 떡볶이를 하는 김송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시장에서 8년차 된 최연소 분식집 사장 김송희라고 합니다. 8년 차요? 네. 그러면 이제 20대예요, 30대예요, 이제? 만 29세고요. 네. 예. 내년엔 30살이 이제 정식으로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20대인데 벌써 떡볶이를 8년 차 해서 네. 이 정도까지 사업을 키워놨잖아요. 와,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벌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연이 보통이 아니다 싶은데 네. 그러면 지금 떡볶이 가게에 손님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포스기나 이런 게 따로 없어서 정확한 뭐 인원은 모르지만 이제 대략 평균적으로 그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된 걸로 봤을 때 평일에는 한 250건 정도에서 주말엔 5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두 분씩 왔을 네. 걸로 이제 가정을 하면 이제 평일에는 500분에서 주말엔 100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볶이가 네. 하루에 팔리는 양, 네. 그 뭐 떡, 뭐 키로수 이렇게로 보면 되죠. 얼마 네. 정도? 한 7, 80kg? 주말에 가정했을 때는 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계속 끓여서 나가기 때문에. 쌀 한가마네요, 그냥. 네, 그렇죠. 뭐 쌀도 하루에 저는 20kg도 나간 적도 많거든요. 네, 김밥으로 하루에 20kg면 한 500줄 정도 되거든요. 김밥이 하루에 500줄이 네, 나가요? 그래서 이제 와. 떡볶이랑 김밥이 저희 메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손목 괜찮아요? 아니, 손목이 안 괜찮아요. 네, 아침에 손이 이렇게 굳어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이게 살아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손이 지금 움직일 수 있나 이것부터 눈 뜨면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가게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닫아요? 이제 9시에 열어서 9시에 닫아요. 12시간 이제. 그럼 하고 9시에 닫는다고 해도 실제로 마감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감까지 이제 9시에서 9시에 9시 반 정도에 끝나요. 하고 네. 그러면 다음날 아침 9시에 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점심 이제 시작할 때부터 준비하고 네네. 계속 와. 준비하면서 팔아요, 저희는. 와. 그래서 이게 일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쉬는 휴무일도 있어요? 네, 매주 이제 화요일 하루 쉬면서 하고 있어요. 오늘 네, 오늘. 제가 또 모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떡볶이가 해외에서 대박 났어요. 그래서 막 그 떡볶이 열풍이 불고 있고 또 뭐냐면 김밥 열풍이 지금 막 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하실 때 외국인들이 김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세요? 그냥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를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있고 간편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인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으니까 예. 궁금해서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게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거기? 엄청 많이 와요. 예. 그러면 떡볶이, 뭐 김밥 어떤 거 많이 좋아해요? 떡볶이랑 김밥은 그냥 기본으로 보통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 매운 거 못 먹지 않나요? 근데 저희 떡볶이가 대중화된 입맛에 이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애기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연 10억 정도 매출이라고 전에 방송에서 네.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예. 이게 한계가 그 매장 평수에 따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월 7, 8천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줄이 서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때 평일에도 뭐 홀에서 드시려고 웨이팅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포장을 하려면은 줄을 서야 되고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예. 대부분 네 그러고 있어요. 와.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망원시장에 떡볶이 가게가 여러 개도 있고 네, 또 맞아요. 떡볶이 가게라는 거는 내가 사는 집 주변 어디에나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독 이 가게에 줄을 서고 웨이팅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일단 맛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망원시장에서 태어났고 망원시장 토박이거든요. 아예 시장 안에 있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저희 놀이터였거든요. 근데 그때 먹던 떡볶이 분식집은 지금 없어졌지만 이제 그 이후에 생긴 분식집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맛을 그리워하고 뭔가 재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맛이 딱 어렸을 때 학교에서 먹었던 떡볶이 그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최대한 재현해 보려고 그 맛을 기억해내서 한 거였고, 네, 다른 떡볶이집도 물론 맛있고, 네, 유명하지만 그 맛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억의 맛? 네, 다른 분들은 뭔가 다른 게 들어가거나 좀 종류가 다르거나 네, 완전 쫀 떡볶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스타일들이 다 다른데 이제 저희는 딱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떡볶이 그 맛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많이 찾아오시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추억을 상징하기 위해서 피카츄 놓은 거 아닙니까? 가게에다가? 맞아요. 피카츄 떡꼬치가 저희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왜냐면 떡꼬치도 일일이 다 떼야 돼서 손이 많이 가고, 피카츄도 아무래도 피카츄는 냉동이다 보니까 튀기면은 기름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손도 많이 가고, 그거 피카츄 하나 팔려고 기름을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팔게 되는데.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손님들 보면 다 피카츄다, 떡꼬치다 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는데 없는데 여기서 파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 근데 소스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거든요. 그 소스도 최대한 옛날에 그 맛을 하기 위해서 떡꼬치는 케찹 소스를 베이스로 그치. 많이 넣어서 하고, 피카츄는 살짝 매콤하게 이렇게 케찹하고 뭐 칠리 소스 같이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보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또 멀리 사시는 분들은 못 해 먹잖아요. 추억의 떡볶이 소스 맛이 뭐예요? 소스를 어떻게 해야 추억의 맛이 나지? 떡볶이는 일단 저희는 특별한 게 들어가지는 하나 들어간다. 일단 뭐 저희 고춧가루랑 설탕, 그 다음에 육수, 고추장은 안 들어가요. 고추장을 만들어요. 고추장을 넣으면 텁텁해지거든요, 되게. 네, 그래서 고추장을 저희가 이제 다대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고춧가루,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뭐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이제 멸치 육수 낸 육수, 그 다음에 간장,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넣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는 된장이 된장? 추가돼요. 된장을 넣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된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MSG를 안 넣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소량으로 이렇게 소량으로 넣고 그렇게 이제 한 3일 정도는 숙성을 해야 되거든요. 또 숙성을 해야 네, 돼요? 그거에 이제 물엿까지 넣으면 이제 그 소스가 완성이 되는데 네. 바로 하는 거랑 맛이 달라요. 바로 다대기를 만들어서 이걸 하면은 뭔가 그 고춧가루 냄새가 많이 나고 네, 그 진한 맛이 없는데 숙성을 하면 그래도 조금 더 깊어지고 네, 그 다대기 자체가 되게 꾸덕해지면서 더 깊은 맛을 내더라고요. 와, 아니 그 비법을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것도 저 오픈 초반에는 예. 제가 요리에 관련된 뭐 학교나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아예 몰랐고 뭐 칼질조차 못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려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시작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넣어보고 처음에는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젊은 패기로 이제 해보면 되지, 오픈했으니까 이제 잘하면 되지라고 해서 네, 계속 이것저것 추가하고 이거 해서 빼고 뭐 하고 그렇게 돼서 완성된 것 같아요. 레시피를 스스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장사해요? 아니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레시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 오픈 맞아. 처음에는 그 소스도 받아와서 쓰려고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하던 그걸 재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생각한 게 그때 맛을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추가하고 뺄 거 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변에서 어른들이 되게 지적질하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조언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사이다를 넣어라, 배를 넣어라. 네, 뭐 뭘 넣어라, 케찹을 넣어라, 막 이래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저의 이제 생각대로 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사연을 듣고 싶어요. 20대 초반부터 왜 가게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지, 네. 예,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저희가 옷을 사 입는 걸 좋아했는데 옷을 한 번 입으면 입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입기 싫어서 그거를 이제 중고마켓에 직접 입은 걸 찍어서 올려서 팔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알아보는 도중에 쇼핑몰 창업반이 있더라고요. 있는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거기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원래는 인터넷 쇼핑몰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창업에 대한 그런 게 계속 있었는데 아무래도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고 재고가 쌓이는 이제 일이다 보니까 그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신발 가게를 하다 보니까 사이즈별로 재고가 엄청 쌓였어요. 재고가 없는 창업이 뭘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식업은 그날 준비한 거 팔면 끝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식업으로 생각했고 분식점으로 생각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했던 분식집 그 맛을 재현하고 싶어서 분식집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와, 아니,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그때쯤 되면 그냥 당연하게 대학을 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대학을 그러면 선택 안 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뭐 회사 생활 할 거 아니면 굳이 대학은 가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에 더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러니까 실패 확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빨리 시작을 해서 만약에 실패할 거면 빨리 실패하고 또 다른 걸 도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일찍 시작해보고 싶었고 대학은 만약에 가고 싶으면 뭐 요즘에 사이버 대학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그러면 가게를 할 때 시작한 자금이 얼마로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쇼핑몰을 하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선취업을 하게 돼서 거기서 3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퇴직을 하고 이제 분식집을 차리기 위해 그 전에 프랜차이즈점에서 잠깐 알바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3천만 원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 그 자리는 원래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를 반을 쪼개주신 거예요. 너 해봐라. 너가 모은 돈으로 식기랑 이런 거 사서 한번 해봐라 해서 제 3천만 원을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3년 동안 모은 3천만 원을 다 투자하게 된 거죠, 거기에. 와. 그래서 이제 솔직히 그래서 가게가 제가 막 좋은 거나 이런 걸 사진 못했어요. 금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저기 가면은 중고 막 오픈했는데 폐업한 지 얼마 안 된 거 새 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의자나 식탁 뭐 그런 걸 또 사고 그렇게 최대한 아껴서 오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전 되게 대화하면서 놀랐던 게 보통 소스 비법도 다 얘기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뭐 블로그에서도 보면은 된장을 넣어서 맛있다라고 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알려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들어가는 거는 알려드려도 양 조절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조그만 차이로 된장이 많이 넣는다고 완전 맛이 달라지고 조금 넣는다고 또 달라지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재료들도 그러니까 배합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뭐 그래서 몇 그램 이렇게 알려드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제가 뭐 들어간다고 재료를 설명해서 그걸 진짜 똑같이 만들어내시면 그분 진짜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게가 잘 되는 비결 아까 기본에 충실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20대 초반 여자아이가 시장에서 이걸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 되게 얘 얼마 못 버티겠네.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맛을 봐야, 힘든 걸 맛을 봐야 정신 차린지 막 이러면서 되게 안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처음에 듣고 오기로라도 난 진짜 여기서 끝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유혹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오토로 돌리고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8년 동안 이제 지키면서 음식도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손님들도 젊은 사람이 되게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잘하네 이러면서 점점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네, 더 이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젊은 친구가 여기서 할 때 또 그때면 망원시장도 초창기 때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상인들은 또 다 아시는 분들일 거고. 네. 그러니까 더 조언을 많이 했겠죠. 네, 장난 아니었어요. 제일 상처받는 조언도 어떤 거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많았어요. 그냥 오며가 다 오픈형이다 보니까 그냥 잠깐 와서 에휴, 힘든 일을 막 이러면서 너가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여기 와서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 왔냐 뭐 이제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앞에서 칼질을 했거든요. 뭐 김밥이라든지 순대를 썼는데 칼질이 너무 서툴다 보니까 지금 그 칼질로 어디 여기서 막 이런 말도 그냥 대놓고 하시고 전 그럼 울었어요. 바로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막 칼질 연습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는 자극이 되고 버틸 수 있다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보여줄 수 있게 만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메뉴를 보면은 지금 이게 넘버 2가 떡볶이랑 김밥이잖아요. 네. 이게 둘 다 힘든 거거든요. 근데 떡볶이를 하면서 김밥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손이 되게 많이 갔는데 김밥은. 초반에는 이제 처음엔 저도 이제 김밥은 생각을 안 했고 튀김, 떡볶이, 뭐 순대 이렇게만 해서 팔아야겠다 하고 처음에는 김밥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이 오면서 떡튀순은 있는데 김밥은 없어요?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점점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식점들 보면 다 구색이 맞춰져 있고 김밥이 없으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구색이 다 맞춰져 있어야 이제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없어요? 이러고 가고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안 되겠다. 구색은 맞춰야겠다 해서 이제 김밥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딱 엄마가 싸준 김밥 맛 있잖아요. 소풍 김밥. 네, 딱 그 도시락통에 딱 담겨 있던 맛, 그 맛을 생각해내야지 하고 했는데 엄마가 좀 김밥을 잘 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 아니야? 지금 막상 먹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냥 저 참기름하고 그것만 넣어서는 특별하지 않겠다 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거는 되게 운이 좋게 주방에서 일했던 이모가 계신데 그 이모가 이제 한번 기름을 만들어 보라고 양파나 뭐 파를 넣어서 그 기름으로 밥을 비비면 더 맛이 좋을 거다 해서 이제 그것도 비율을 모르니까 그쵸. 이것저것 뭐 대파 2개 넣어보고 양파 뭐 3개 넣어보고 이러다가 조절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김밥에 저희 야채 기름이 들어가요. 그거랑 참기름. 그래서 밥 맛이 되게 좋거든요. 김밥은 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밥이 하루에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도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시더라고요. 밥 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거 플러스 재료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뭐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적게 들어간다고 막 맛없는 건 아니니까 그 조화를 생각해서 최대한 그것도 되게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계속 만들어서 먹어보고 하다가 결국엔 딱 그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한 오픈하고 6개월 안 돼서 아마 그게 딱 잡힌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잡혔다. 네, 그래서 오히려 네. 떡볶이, 김밥, 튀김보다 김밥이 그때부터 계속 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직원은 그러니까 알바 플러스 직원은 이제 저랑 엄마가 빼고는 4명. 제가 메뉴판을 봤는데
단가가 저렴했어요. 보통은 좀 가격을 비싸게 하거나 아니면 세트 메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보통 둘이서 와서는 한 2만 원 정도씩은 쓰게 만들게 메뉴 구성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 그냥 4,000원, 4,000원, 4,000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 세트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다 나이대가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못 외우더라고요. 그 세트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그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초반에는 세트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일하시는 분들에 맞춰져 맞추고 계속 뭘 틀리고 뭐 빼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단품으로 가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고 그걸 바꾸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세트면 진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단품으로 다 팔고 있는 거. 가격은 좀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전쟁 이후로 되게 밀가루 값이랑 기름 값이 오른 적이 계속 올랐어요. 진짜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확 올랐는데 최근에 그래서 가격이 올랐어요. 떡볶이 가격이. 그런데 이제 그거 올리고 나서는 손님들이 무슨 떡볶이 가격이 이러냐, 뭐 시장 떡볶이가 이러냐, 뭐 이제 이렇게 말을 막 그냥 대놓고 다 하시거든요. 저희 손님들은. 막 그러면서 이제 못 사 먹겠네. 뭐 돈은 벌어서 뭐 떡볶이 5,000원이나 써야 돼. 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게 앞에서 진짜 그렇게 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정신병원을 다녀야 되나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다 보니까 그래서 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시장 안이나 다 가격이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이제 뭐 대학로나 이런 데 네. 지나가다 보면 포장마차 있잖아요. 네. 거기에 카드도 안 되는데 더 다 비싸. 5,000원, 6,000원 팔더라고요. 네, 비싸요. 응. 네.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확실히 와서 양이나 이제 이런 걸 보고 와 싸다 완전 싸. 왜냐면 다른 떡볶이는 뭐 해서 뭐 하는데 와 괜찮다 싸다 이러지만 이제 아무래도 50대 이상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자신의 추억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는 그쵸.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떡볶이도 보면 보통은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보통 그러니까 떡볶이 하는 집도 보면 밀떡 하는 집이 있고 쌀떡 하는 집이 있고 딱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섞여 있는 것 같던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밀떡, 쌀떡을 뭘 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떡볶이를 좋아해서 상관이 없거든요. 밀떡이든 쌀떡이든. 근데 생각보다 밀떡파, 쌀떡파 이렇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난 그 모르겠네. 식감 차이가 엄청 커요. 오. 네, 그 양념 배기는 것도 되게 다르고. 오. 근데 초반에는 그래서 의견이 너무 다른 거예요. 확실히 어른들은 쌀떡, 젊은 사람들은 밀떡. 근데 이게 시장 아니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을 완전히 맞출 수도 없고 이제 나이 든 분들을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처음엔 5대5로 이제 이제 그냥 왜냐면 밀떡이에 쌀떡이에 이런 밀떡이에 하면 슝 가고 또 이러거든요. 맞아. 예. 둘 다 있어요. 기호가 있어. 네, 맞아요. 둘 다 있어요. 이제 이러면은 최대한 그걸로 주세요. 뭐 이러니까 초반에는 5대5로 했다가 근데 이게 점점 확실히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오시긴 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양이 조절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쌀떡을 처음에 넣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쌀떡을 안 넣어보고 끓여보니까 떡볶이 소스의 농도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또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것도 점점 줄여서 이제 9대1로 들어가거든요, 쌀떡. 근데 그 쌀떡 1을 안 넣는 거랑 넣는 거랑 너무 그 간이랑 소스, 네, 그게 달라져서 지금도 계속 그 비율로 넣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호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하는 건 타겟층을 정하는 건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지만 분식집은 아무래도 대중화된 입맛도 중요하고 근데 그 외에 또 만약에 뭐 매운 떡볶이라든지 이런 딱 그걸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대중적인 거를 선택한 거 같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쬐끔만 사 먹고 가면 객단가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도 사 먹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김밥이랑 떡볶이 말고 왠지 이걸 사면 이것도 이제 같이 시키고 싶다 뭐 이런 메뉴가 있어요?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김밥을 바로바로 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김밥을 주문 안 하고 이제 홀에서도 들어와요. 그러면 뭐야 김밥 바로바로 싸니까 냄새 미쳤다 뭐 이러면 이제 이러면서 김밥 추가하자고 거의 대부분 그래서 홀에 드시는 분들은 김밥을 다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드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럼 이제 김밥이 밖으로 나가면 포장하던 손님도 그거 보고 이러면서 다 김밥은 추가로 다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이 마를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슬러시 맥주, 뭐 생맥주 이제 이런 걸로 같이 팔아요. 애들은 슬러시 이제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분식의 맥주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야 생맥도 팔아? 이제 이러면서 혹시 그러면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까요? 너무 많았어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포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무래도 직원 관리. 그게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제가 엄청 기가 세고 뭔가 딱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프리한 편이에요. 그래도 해서 조금 늦었으면 늦을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다음에 빨리 오겠지 이러고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뭐라고 하지는 않고 뭘 해도 뭐 이 부분은 못해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되게 프리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제 막상 직원들은 점점 이게 너무 당연해지고 5분 정도 봐주네, 10분 봐주네. 맞아요. 그래서 5분 늦으면 5분 늦게 퇴근하는 게 아니라 퇴근은 또 정시 퇴근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살 줄여요. 또 보면 5분 더 빨리 퇴근하려고 시동 먼저 걸어요. 맞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게. 그게 너무 잘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할 때도 너무 꼼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뭐 하는 게 눈에 다 보이니까 제가 직접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직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오래 해서 되게 저도 잘해주는 편인데 잘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당일 통보로 최근에도 2년 동안 하신 분이 나 내일부터 못 나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바쁜데 바쁜 거 알면서 미리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이러니까 몰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휴 끝나고 제일 메인 주방 이모가 제일 오래된 이모거든요. 주방 직원 이모가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갑자기 진짜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메인이 알바가 솔직히 뭐 갑자기 그러면은 어떻게든 저희끼리 돌아가지만 메인이 이제 없어지니까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메인까지 없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오픈부터 마감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지금 손님도 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일까지 하면서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맞는 건가? 여기까지인 건가? 최근에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저의 몸까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포기하고 싶었는데 또 막상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죠. 어떻게든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3주째 그 외에도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다른 건 없었어요? 그거랑 20대잖아요. 그쵸. 놀고 싶어 맞아요. 죽겠는데. 저는 이제 네일 아트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도 못하고 일할 때는 거의 이제 생얼로 편한 복장으로 기름에 항상 이렇게 떠들어 있는 모습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은 예쁜 분들, 뭐 잘생긴 분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오면은 나도 잘 꾸밀 수 있는데 막 이제 이런 생각부터 들고 주말에 나도 놀아보고 싶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말에 사람 많은 곳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나 놀 수 있는데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도 그러니까 대학교 안 가고 이런 거는 후회가 없지만 그런 젊었을 때 못 해본 것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화요일 내주 일주일 쉴 때 항상 집에 안 있고 힘들어도 나가서 뭐 어디든 가서 사람 구경도 하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서 뭐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렇게라도 조금 누렸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꾸준히 가게를 운영해온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는 진상 손님이 너무 저한테 막말하고 하는 진상 손님도 너무 많지만 그보다 더 좋은 손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는 거에 저는 그 힘듦이 다 녹더라고요. 갑자기 눈물 나고 막 이래요, 일하다가. 눈물이 좀 많아요. 지금 또 눈물 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한마디에 또 그래서 이 맛 유지하면서 나도 오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다짐하게 되고, 네, 그걸 계속, 맞아, 나는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 힘들어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고. 갑자기 눈물 나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원동력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힘들지만 금전적인 치료를 받는 게 아닐까. 힘든 만큼 그래도 수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버티고 네,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나중에 독이 된다 생각할 때 있어요. 돈이 잘 되니까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야.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장사라도 좀 안 되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데 이 돈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못하고 옆에 엄마, 아빠, 뭐 오빠가 다 있잖아요. 다 지켜보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부담도 있지만 맞아. 그게 진짜 그 이유는 더 커요. 내가 힘든 거 티내기도 좀 뭐하고 다 같이 또 열심히 살자 또 이렇게 있고 또 이 동네 사람들 다 또 눈초 다 쳐다보는 맞아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뭔가 힘듦을 말해도 그래도 너 그만큼 벌잖아. 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막 아무리 힘들다 뭐에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넌 그래도 뭐 그냥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벌잖아.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건 그런 말밖에 없으니까 티도 못 내겠고. 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냥 맞아. 하소연해봤자 뭐 핀잔만 듣는데 그냥. 맞아. 그 속으로 다 눌러 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많은가 봐요. 먹다 갑자기 눈물 나요. 말하다가. 앞으로 그러면 비전이 있으세요? 이제 30대의 김송이는 저는 뭐 오픈했을 때는 되게 나는 2호점도 하고 이거를 더 확장해서 프랜차이즈도 만들 거야 라는 되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상 이게 부딪혀 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망원시장에 있는 송이네 가게를 잘 지키는 거고 이제 그걸 잘 유지하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재밌게 일을 하고 싶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데 팝업 스토어처럼 딱 그 성수기 때만 오픈하는 그런 분식집. 왜냐면 거긴 아무래도 월세가 좀 싸니까 감당하면서 이제 그 성수기 때 빡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자, 망원시장 어쨌든 망원시장 또 가게 하시니까 그냥 이거 별개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거 뭐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랑거리. 일단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요즘에는 저희 분식집 바로 앞에 떡갈비집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직접 바로 보이는 판에서 바로바로 구워요. 이제 거기가 되게 지금 요즘 핫플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아무래도 고로케집, 저 시장 초반에 있는 고로케집 거기. 네, 거기 전 몇 번 갔어요. 그렇죠. 줄 서고 그다음에 닭강정집도 꽤 많거든요. 많죠. 네. 거기 닭강정도 무조건 망원시장 오시면 드셔야 되는 식. 그 다음에 또 옆에 우이락이라는 고추튀김 플러스 전 하는 집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되게 거기는 이제 막걸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되게 핫플입니다. 이제 20대 친구들 중에서도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우리 조언을 좀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업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 정도는 가지고 시작해라 해줄 말 있으세요? 일단 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단은 뭐 생각하는 건 무조건 도전해보는 걸 추천을 하고 그거를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묵묵하게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고 네, 배울 일도 많고 할 일도 되게 많겠지만 그걸 견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계속 와도 그거를 묵묵히 지켜내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시작 전에 좀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많은 알바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서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거기에 노하우가 조금씩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게를 했을 때도 뭐 손님들한테 하는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직원들과도 선을 지키는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볼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전에 그거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외에도 분명히 배울 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봐라.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더 늦지 않게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프랜차이즈를 많이 시작하잖아요. 네. 어떻게 추천합니까? 그러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프랜차이즈는 추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떼어주는 것도 많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개인적인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면, 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또 메뉴의 자율성도 없잖아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아, 그쵸. 네. 프랜차이즈는 너무 제약된 것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그 와서 이제 관리해주는 스트레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돈이 별로 안 든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점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러면 위치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선정해라 해줄 말 있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고 거기에서도 이제 사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뭐 진짜 골목에 있는데도 줄 서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 시장 근처에도 보면 여기에 이런 데가 있었어? 하는데 쳐다보면 줄 서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SNS가 너무 발달 많이 했기 때문에 위치는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2호점 네. 차릴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다른 업종, 그러니까 뭐 분식을 같이 해서 좀 다른 업종으로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리는 거 없이. 그래서 분식바 같은 분식이랑 와인, 뭐 분식하고 하이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식바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송인의 분식집 9시 이후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명 달고. 그것도 좀 괜찮은데요. 요새 을지로가 핫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내 망원을 저녁에 불을 밝히겠다. 근데 시장이 거의 예. 9시면 아예 껌껌해지거든요. 맞아.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다니는 사람이 진짜 아예 없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SNS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여기 이 시장 말고 다른 곳에서 해보고 싶어요.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 많은 친구 좀 많이 있는 곳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홍대나 이런 데 가면. 그럼 더 이 친구 떡볶이 기파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를 좀 이 친구들에게 잘 알린다는 컨셉으로 술과 함께 딱 알리면 맞아요. 재밌을 것 그 같아요. 최근에 제가 파리를 갔는데 파리에 친구가 살아서 간 거거든요. 근데 친구가 여기 분식바가 한 군데 딱 있대요, 파리에. 맞아, 근데 거기에 줄 서는데. 네, 네. 줄 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너무 낮에도 술을 너무 저도 이제 파리 가서 하루 종일 술만 마셨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낮부터 먹는 술에 되게 그게 대중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돼 있다 네, 보니까 맞아. 그 분식바가 요즘에는 외국 분들한테 분식도 되게 유명해지고 궁금해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술을 파니까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도 여기 와서 이거나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친구도 그냥 얘기는 한 거겠지만 저는 그래서 한국 와서 알아봤거든요. 와 한국에 있나. 근데 성수 쪽에 이런 게 비슷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한 군데.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 접목시켜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운은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하고 그거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그 운까지 따라줘서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무조건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우리가 너무 막 좀 시작이나 성공이라고 하면 너무 큰 목표치를 정해놓고 시작했던 것들이 아닐까. 작은 3평의 떡볶이 가게에서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을 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0대다. 그러니까 많은 또 20대 청춘들에게 희망이 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